지금까지 살펴본 식품위생감시는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범위가 대단히 크고 특히 섭취 후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때로는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적절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감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의식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위한 지도인 감시 역할의 비중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선택은 관능적으로 외관에 의존하고 있어 위생 확인을 위한 수단의 확보는 더욱 열악하죠.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와 감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게 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요성이 강조되는 식품위생감시의 감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감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업자의 영업시설, 원료, 제조 공정 등을 확인, 조사하여 그 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위생상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 등을 수거하여 기준 및 규격에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인조사에 의한 위생감시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은 영업자 또는 대리인 등의 입회 또는 안내에 따라 허가 관계와 원료 및 식품 등의 적법성과 적정 사용, 제조, 가공 공정,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포장지 등의 표시사항 및 광고 등을 감시합니다. 수거 검사에 의한 위생감시 역시 원료의 안전성 및 적정성 여부, 완성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하게 되는데요. 수거 과정에서도 반드시 영업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하고 입회한 자가 수거 제품의 봉인 과정과 수거 내용 등을 기술한 수거증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식품위생감시 인력인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 중에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도록 임명된 공무원인데요. 식품위생감시원의 임명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 대상은 식품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이러한 곳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는 등의 일을 수행합니다. 업무의 집행 시에는 식품위생감시원증 및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 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첫 번째,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의 이행 지도. 두 번째,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세 번째, 표시 기준 또는 과대 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네 번째,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다섯 번째,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 여섯 번째, 자가 품질 검사 적정 실시 여부 확인 지도. 일곱 번째, 유통 중인 위해 식품의 회수 명령 및 회수 이행 여부 확인. 여덟 번째,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 지도. 아홉 번째, 조리사,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지도. 열 번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11번째, 식품 등의 압류, 폐기 등. 12번째,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 조치. 13번째, 기타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 지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의 전문 인력으로 위촉된 자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식품위생 관리 기능이 보완되어 국민적 감시 분위기가 확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첫 번째, 식품 접객 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두 번째,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또는 허위 표시, 과대 광고 금지의 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 또는 자료 제공. 세 번째,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네 번째, 식품 접객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 등입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감시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식품 제조가공업체 식품위생감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업소를 출입하여 생산 제품의 현황, 제품 및 원재료 참고, 작업장 등에 대한 1차 현황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 신고, 등록 등 서류 검토를 하여 영업허가 및 품목 제조 보고사항 등을 점검하고 원료 수불 등 점검 단계에서는 원재료 및 첨가물 등의 사용 적정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후 작업 품질 검사, 작업 및 생산일지 등 품질 관리 사항을 점검하죠. 이어서 제조시설 점검 단계에서는 제조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세균 소독, 청결 유지 및 기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제조공정 점검 단계에서는 원료 처리 공정, 배합 공정, 가압, 가열 및 세균 공정, 반제품 보관 및 포장 공정 등의 제조 공정을 점검합니다. 그 다음 개인위생 점검 단계에서는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을, 표시 및 광고 점검 단계에서는 생산 제품의 표시사항 및 허위 과대 광고 여부를 점검하죠. 이후 기타 점검 단계는 전반에 걸친 감시를 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행정처분 등 재반 신고 보고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진행한 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등 처분 의뢰를 하고 사후관리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식품위생 감시 절차를 따라 지도 점검 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마우스로 팁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제부터 식품 제조, 가공 시설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위치는 공장이 오염 발생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작업장은 작업원이 종사하기에 적절한 온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작업원이 땀을 많이 흘리거나 위생복을 벗을 정도로 더운 경우는 부적절합니다. 환기 유지에 대해서는 작업장 안에 매연, 악취, 증기 등이 차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작업장의 관리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분리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작업장은 식품 제조 가공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작업장과 벽, 층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실의 경우 작업장, 작업실 또는 작업동은 식품의 제조 가공을 하는 공간이므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자동화 시설 또는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 줄 등에 의한 구분도 가능합니다. 작업장은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원료 처리실 또는 전처리실, 제조 가공실, 충전실은 각각 해당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전용으로 사용되며 다른 작업 공간과 벽, 층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성 재질로 내수 처리되어야 하고 물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수 용이성도 중요한데요. 배수로는 배수가 용이한 구조, 즉 적정한 경사, 폭, 깊이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바닥의 경우를 살펴보면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물이 고여 있거나
울퉁불퉁하고 홈이 파여 있는 경우, 바닥의 상당 부분에 곰팡이, 꺼멓게 된 기름때, 오래된 찌꺼기가 있는 경우, 바닥이 갈라지거나 파손되거나 코팅된 바닥의 상당 부분이 분리되거나 들고 일어난 경우 등 물이 고여있거나 넘치는 경우, 배수로에 오래된 침전물이 있고 냄새가 심한 경우 등이 부적절한데요. 따라서 작업장의 위생을 위해 바닥을 개수하거나 물기를 제거하거나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등 바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작업장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성, 내부식성 재질로 이루어져야 하며 더러움이나 오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밝은 색이어야 합니다. 만약 내벽이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되는 재질인 경우 내벽의 많은 부분이 먼지, 연기, 오물 등으로 지저분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은 부적절합니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환기 설비는 깨끗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유지 보수되어야 합니다. 작업장 또는 특정 작업 공간에 매연, 증기 등이 차서 잘 보이지 않거나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천장, 벽 등에 응축수가 생기는 경우, 환풍기, 환기구 등에 찌든 때가 있고 퇴적물이 떨어지기 쉬운 경우 등은 부적절합니다. 작업장은 방서, 방충이 필요한데요. 외부로부터 쥐, 벌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서 시설과 방충망 등의 방충 시설을 갖추어야 하죠. 만약 벽, 문, 창, 환기구 및 배수구의 밀폐 장치 등이 파손되었거나 밀폐성이 부족하여 외부와 연결이 되는 경우 등은 부적절합니다. 이번에는 식품 취급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 기구리 등 식품 취급 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식품 취급 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해야 하죠. 그리고 냉동, 냉장 시설 및 가열 처리 시설은 적절한 온도의 유지 및 청결 유지가 중요한데요. 온도 유지를 위해 냉동, 냉장 시설 및 가열 처리 시설에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급수 시설의 사용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지하수 등을 사용할 경우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화장실의 바닥, 내벽은 최소한 타일 또는 타일 이상의 재질 등 내수성 재질로서 견고해야 합니다. 창고 등의 시설 관리는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료와 제품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고 보관품은 바닥과 벽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 보관, 관리로 부패, 변질되기 쉬운 원료 및 제품은 반드시 냉동, 냉장 보관해야 하죠. 이외에도 창고의 바닥에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검사실 또는 실험실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자가 품질 검사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출고 운반 관리에서는 원부자재, 포장재, 제품의 보관 상태, 반출 반입 관리 상태, 반품, 불량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점검표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식품 제조 공정의 위생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용 원료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식품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대상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공업용, 사료용, 의약품용 등 기타 식용이 아닌 농축수산물 및 식품 첨가물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또는 이를 함유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허가인 식품,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 등 수입이 금지되었거나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품 등 식품 제조, 가공용 원료로 인정되지 않거나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동식품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기준 규격 및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식품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병든 동물고기 등은 판매를 금지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물의 병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에 의해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 전염병이거나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구간낭충, 선모충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용 원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 원료의 제조업소 영업 등록증, 품목 제조 보고서 및 자가 품질 검사 성적서 확인이 필요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축산물 검사 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품의 경우는 식품 등의 수입 신고 확인증, 축산물 수입 신고 필증 등 통관 서류 확인이 필요하죠. 또한 완제품 제조업소에서 원료 공급업소를 관리 감독하여 위생적인 원료가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료 전처리 공정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원료의 선별 및 전처리 공정, 세척 공정, 살균 소독 공정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전처리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품질을 검수하거나 또는 전처리 공정이 필요 없는 구입 원표의 품질을 검수합니다. 원재료 배합 공정에 대해서는 식품별 주 원료 등 성분 배합의 적정성, 허용 외 식품 첨가물의 사용이나 허용량 초과 사용 여부, 배합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의 배합 순서, pH, 온도 등 배합 조건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단위 공정별 위생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식품별 제조 가공에서는 기준의 적정성 및 공정별 이물 혼입, 오염 방지 관리 실태를 평가합니다. 가열 공정에서는 압력, 온도, 시간 등이 적정한지 그리고 기록 유지 관리를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화 제조 설비 등에 대해서는 특성별로 정밀하게 확인 관측하여 관리합니다. 배양, 발효, 숙성 공정에 대해 적정 온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오염 방지 또는 오염물질 생성 가능성 방지 실태를 평가하는데요. 이때 배양, 발효 공정 등을 생략한 후 효소제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지 배양, 발효, 숙성, 건조 공정 시 허용 외 효소제, 살균제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형, 충진 공정에서는 정확하게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물 혼입 방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용기 포장 관련 공정에서는 세척, 살균, 위생 처리 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포장 밀봉 공정 등의 공정에서는 이물 혼입 방지 및 밀봉 정도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무균 충진, 가스 치환, 산소 흡수제 및 건조제 혼합 포장에 대해 확인합니다. 이어서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감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보관 및 관리 시 적정 온도에서 보존하고 있는지 냉동 냉장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원료의 선입 선출 이행 여부, 일반 원료와 부패, 변질이 쉬운 원료의 구분 보관 여부, 기타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적합 제품 관리에 대한 감시도 하는데요. 이때 자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한 생산량, 처리 내역 등이 적정한지 평가합니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로 반품된 제품과 부적합으로 행정처분된 제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허가 품목 제조 보고사항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가사항에서는 영업허가 이외의 영업행위를 하였는지, 영업허가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또한 허가사항 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때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영업시설물 임의 철거 등 변경 허가 대상을 확인합니다. 이외에도 생산 품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을 생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품목 제조 보고 사항에서는 생산 시작 전 또는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품목 제조 보고를 미보고한 품목에 대해 생산 여부를 점검합니다.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 비율, 유통기한 설정 등의 변경 사항을 변경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고 품목 제조 보고 사항의 적법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제품명의 허위 과대 광고 해당 여부, 성분 배합 비율 및 제조 방법의 기준 규격 적합 여부, 유통기한 설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이번에는 자가 품질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가 품질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자가 품질 검사 시설 미비 등으로 영업자가 직접 검사하기 어려울 때 자가 품질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의뢰서와 검사 성적서 서류를 주고받는데요. 이 검사 성적서는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가 품질 검사 실행은 영업자가 직접 행하거나 의뢰받은 자가 품질 위탁 검사기관이 실행하는데요. 만약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4항, 제8조 또는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위해 식품 등을 회수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자가 품질 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등을 통해 해당 식품이 위해 식품 등으로 회수 대상 범위에 속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회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영업자는 그 식품에 대하여 영업허가기관에 회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조, 가공, 조리, 포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작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고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은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원은 손, 손톱, 머리카락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반지, 시계, 목걸이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진단검사 시 식품 등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해 진단합니다. 이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진단 미필 또는 부적격자가 영업에 종사하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 및 광고 검사에 대해 살펴보면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식품의 영양, 유전자 제조합 식품 등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 광고를 심의하는데 만약 이의가 있다면 광고 심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해 허위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식품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비가 집중되고 있는 가정 간편식, 배달 음식,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영유아식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식적이고 관행적인 지도, 점검을 탈피하고 식품행정 통합 시스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단속 필요가 높은 업체, 미점검 업체 등에 대해 위해 우려 항목 및 소비자 기만 행위 항목을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중점 점검 항목은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접객업, 식품 소분, 판매업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데요. 중점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무등록 영업행위, 두 번째, 의약품, 사료용, 공업용 원료 및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행위, 세 번째, 허용 외 식품 첨가물 사용 행위, 네 번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기간 중 제조 행위, 다섯 번째,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제품 판매 행위, 여섯 번째, 지하수 수질 검사 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행위, 일곱 번째,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여덟 번째,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확인된 후에도 판매하는 행위, 아홉 번째, 회수 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속이는 행위, 열 번째, 질병치료, 의약품 오인, 체험 사례 등 허위 광고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점 점검 항목을 기반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해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점검을 실시합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재점검 결과에서도 위반으로 판정된 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위반 사항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나 고의 상습적 식품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병과하여 처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해 평가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 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 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위해 평가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최근 환경오염 및 새로운 식품의 출현 등으로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위해 평가는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원료 성분 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한 신속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면 위해 평가의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국내외의 연구 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 등도 위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 평가를 요청한 식품 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 등 새로운 원료, 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 제조, 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아 인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도 위해 평가의 대상입니다. 위해 평가의 평가 대상인 위해 요소를 살펴보면 잔류 농약, 중금속, 식품 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 물질 및 제조, 가공,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의 화학적 요인, 식품 등의 형태 및 이물 등의 물리적 요인, 식중독 유발 세균 등의 미생물적 요인이 있습니다. 위해 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위해 평가는 우선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 과정,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 과정, 위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 과정 및 위험성 확인 과정, 그리고 위험성 결정 과정과 노출 평가 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당해 식품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위해 요소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요. 다만 해당 식품 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 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 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 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어서 위해 식품 등의 회수 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수의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위해 식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식품행정기관과 영업자에게 필요한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회수의 종류는 제72조 회수와 제45조 회수로 나누는데요. 먼저 제72조 회수는 정부 수거검사 및 지도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회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회수 명령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회수하거나 회수 폐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45조 회수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 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위탁검사 결과 회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두 회수 종류의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수 대상 식품 등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관련
별표 18에서 정한 식품 등과 별표 18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식품 등에 해당하는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회수는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될까요? 제72조 폐기처분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먼저 회수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관할기관이 영업자에게 검사 결과 및 지도 점검 결과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회수 명령을 내리거나 자가 품질 검사 결과 회수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회수를 결정합니다. 이후에 영업자가 관할기관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할기관은 영업자에게 위의 식품임을 공표하죠. 그 다음 영업자는 회수 계획에 따라 회수를 실시하는데요. 이때 관할기관은 회수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회수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회수가 완료되고 나면 영업자는 관할기관에 회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관할기관은 회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고 회수 물품을 압류하죠. 이후 영업자는 회수 제품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폐기하고 최종 폐기 결과를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또한 영업자는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최종적으로 관할기관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회수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제72조는 행정처분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마우스로 팁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자가품질 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입니다. 자가품질 검사 기준은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에 근거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마우스로 팁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확인해 보세요.